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조깅하러 나갔다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온 아머드 아베리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조지아 수사국이 하루 만인 어제 저녁 그레그 맥마이클과 트래비스 맥마이클을 살인 및 가중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글린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고 머그샷도 공개됐습니다.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동영상을 촬영한 윌리엄 브라이언 변호사에 따르면 아베리는 아들 트래비스 맥마이클에게 3차례 총격을 당했습니다. 한편 5월 8일 오늘은 숨진 아베리의 26번째 되는 생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SNS에서 아머드와 함께 뛴다는 뜻의 I run with Ahmed라는 해시태그가 퍼져나갔는데요. 더 액션 팩은 그가 사망한 2월 23일을 추모하자는 의미로 조지아 전역에서 2.23마일을 달리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어제 오후 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CDC 지침에 따라 보건부와 지방당국은 비록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모든 조지아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 예약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는 처음에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증상이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해서 불안하다는 이유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그 대상을 확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단 검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우려되는 문제도 있는데요. 아무나 검사를 받기 시작하면 확진율이 당연스럽게 낮아져 통계상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증상 감염 환자가 실제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광범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노동부 직원 7명이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여 주 노동부 사무실 한 곳이 폐쇄됐다고 CBS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문을 닫은 곳은 귀네 카운티 노크로스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방송에 따르면 최근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곧바로 전 직원을 퇴근시키고 검사를 받게 한 결과 6명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주노동부는 이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크 버틀러 노동부 장관은 이미 직원들이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 일하도록 근무 시간을 늘렸고 주 7일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노동부는 130만 건 이상의 청구를 처리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약 없이 정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어제 발생한 인도 LG화학 공장 가스 노출 사고로 현재까지 1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입원 중인 주민 22명의 상태가 위중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 정부는 공장 인근 주민 1만여 명을 대피시켰고 5천여 명이 눈 따가움, 호흡곤란 증세 등을 호소했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안드라프라데시주 산업장관인 메카파티 고우담 레디는 LG폴리머스 측의 부주의가 가스 노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재난대응국 조사 결과 환경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장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LG화학은 8일 해당 공장에서 가스 2차 노출이 발생했다는 외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LG화학은 2차 노출이 된 것은 아니며 탱크 내 온도가 상승할 우려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주민 대피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 시중을 드는 파견 군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백악관에 비상이 걸렸다고 알자지라 등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의무부대는 해군 소속 미군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이 군인은 종종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과 매우 가까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이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검사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비밀경호국 요원과 군 장교 등 100명 이상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왔는데요. 앞으로는 매일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3년 전통의 고급 백화점 니만 마커스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어제 파산 신청을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니만 마커스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43곳 매장 전체에서 영업을 잠정 중단해야 했고 그 결과 14,000여 명에 달하는 직원 대부분도 일시 해고해야 했습니다. 니만 마커스는 거의 5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파산 절차 후 채권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고 파산 절차가 진행될 동안 운영자금으로서 6억 7,500만 달러를 채권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의 유명 중저가 의류 브랜드 제이크루도 지난 4일 파산 보호를 신청한 바 있는데요. 니만 마커스는 코로나19 사태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 두 번째 메이저 소매업체가 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와 이탈리아 주교회의는 코로나19로 금지됐던 미사를 오는 18일부터 다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신자들의 미사 참석은 물론 성당 내 결혼식, 세례성사 등 각종 의례가 허용됩니다. 다만 신자들은 미사 참석 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엄격한 방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성가대는 미사 참석할 수 없으며 성수반도 사용되지 않고 신자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며 평화를 기원하는 의식 역시 생략됩니다. 한편 미사가 재개되는 18일에는 일반 소매상점과 박물관, 도서관 등이 문을 열고 내달 1일부터는 음식점, 술집 등의 영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미국이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에서 양국이 잠정 합의했던 13% 인상안을 거부한 뒤 최종 제한이라며 50%가량 오른 13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해와 방위비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국은 처음 제시한 50억 달러에서 많이 양보해줬는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아무것도 안 했다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잠정 합의했던 13% 인상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인데요. 13% 인상도 과거 협상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높은 인상률이어서 미국의 50% 인상 제안은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처럼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의 협상 교착 국면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라 나오면서 오늘 현재까지 이 클럽에서만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전국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운영자재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입장 시 신분증 확인 등의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수칙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감염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릴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교회당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던 개신교계가 현장 예배로 완전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감에 따라 오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기로 했다면서 한국교회 회복의 날은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 진행된 예배를 예배당 예배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5월 31일은 부활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한교총은 30개 회원교단 산하 5만 4천여 교회의 목회 서신으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참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5월 8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